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 라이프 오브 파이. 우리는 왜 사실보다 이야기를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진실보다 견딜 수 있는 이야기를 붙들며 하루를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오늘 함께 읽을 영화는 이 질문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프리리딩은 이번 시즌부터 영화로 읽는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통해 인간과 삶의 질문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영화는 이야기와 믿음,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묻는 작품,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2012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이안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얀 마텔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소년이 바다 위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 소년은 살아남은 뒤 사실을 말하는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이야기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파이는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는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서로 다른 믿음을 모순 없이 품는 아이입니다. 이 설정은 단순한 캐릭터 소개가 아닙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세계관을 처음부터 조용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인간은 하나의 진실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항해 도중 파이가 탄 배는 폭풍을 만나 침몰합니다. 그 순간 파이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끝없는 바다 위 작은 구명 보트 위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보트에는 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의 벵고로랑이 리처드 파커가 함께 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부터 생존의 이야기처럼 흘러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영화는 생존 그 자체보다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 것을 묻고 있습니다. 파이는 바다 위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살게 만든 것은 기술이나 체력만은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고 이야기를 붙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살아갑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파이는 그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리처드 파커는 파이에게 분명한 위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현실에 붙들어두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파이를 깨어있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이는 구조됩니다. 이제 영화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뒤집는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구조된 뒤 파이는 조사관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야기입니다. 파이는 난파 후 구명보트 위에서 살아남았고 동물들과 함께 바다를 떠돌았으며 리처드 파커와의 긴 공존 끝에 기적처럼 구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사관들은 이 이야기에 납득하지 못합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파이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동물 대신 사람들로 채워진 이야기입니다. 구명보트에는 파이, 어머니, 요리사, 선원이 타고 있었고 폭력과 살인이 벌어졌으며 파이는 그 모든 장면을 직접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잔혹하며 사실에 가깝게 들립니다. 조사관들은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말입니다. 그때 파이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더 좋으냐고 말입니다. 조사관들은 첫 번째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영화는 이 장면에서 아무런 해설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사실과 진실은 언제나 같은 것인지, 그리고 인간은 과연 사실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말입니다.
파이가 구조된 뒤 들려준 두 가지 이야기는 이 영화의 결말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원작 소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소설 속 파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말한 이야기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소설을 읽는 우리는 여전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자로 쓰인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여백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이의 말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을 미뤄도 됩니다. 영화는 그 여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리안 감독은 이 이야기를 시각으로, 이미지로, 얼굴과 침묵으로 우리 앞에 놓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영화는 음악을 줄이고 색을 빼고 파이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영화는 원작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영화는 어느 이야기가 사실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며 살아왔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지점에서 라이프 오브 파이는 더 이상 생존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믿음만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겪고도 각자 다른 이야기를 붙입니다.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상실을 견디기 위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파이가 선택한 첫 번째 이야기는 더 아름답고 더 상징적이며 더 견디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잔인하고 더 현실적이며 더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묻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운가가 아니라 어느 이야기가 당신을 살아가게 만드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로 이동합니다. 삶은 언제나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원작 소설을 읽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소설은 왜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 했을까? 영화는 왜 이렇게 보여주려 했을까?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이야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정답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해석을 감당하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는 거짓을 옹호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만으로는 삶을 끝까지 견뎌낼 수 없다는 점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야기로 감싸고 상처를 의미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형태로 삶을 다시 구성합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사실보다 이야기를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야기는 진실이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한 이야기일까요? 프리리딩은 이 질문을 함께 붙들고 가는 채널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기보다 질문이 오래 남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삶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다음에 함께 읽을 영화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희망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이었습니다.